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9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전광훈 목사를 찾아간 신은식 목사님, 장군님, 거기서 제가 오늘 방송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미연합 공조체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설프게 하는 방송보다는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듣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두 번째 방송은 목선이 간첩선인데, 오늘 정경두 장관이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 걸 보고 개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국정감사가 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방송, 자, 지금 정치권의 얘기인데요. 정치권들 하는 작태를 보면 정말로 이들이 국민들이 안중에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또 얼마 뒤면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작자들이 또 표를 달라고 구걸을 하고 다니겠죠. 지난번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민주당이 협잡을 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방송에서 이 패스트트랙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뭐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이해타산을, 당리당략이죠. 당리당략을 따져서 야합된 정치가 제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지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들고 이제 국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직 복귀할 명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민생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한국당의 곤란한 입장들이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를 두고 이번에 들어갔는데, 사개특위, 정개특위, 국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동안 심상정의가 정의당 말이죠. 여당의 이중대 노릇을 하면서 어찌 보면 마치 집권한 당같이 행동을 하면서 특위위원장까지 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불보듯이 뻔하죠. 이 좌빨들의 속성이 그래요. 바른미래당 손학규도 언젠가는 쫓겨날지도 모르는, 뒤통수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저런 작태를 보이고 있어요. 참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정의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신당했다. 이제는 여당이 협조하지 않겠다. 바로 이게 정의당의 본질입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의 문제를 떠나서 야합을 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여당을 돕지 않겠다. 목리를 부르는 거죠. 잘하는 것도 있으면 도와야 되고,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야단을 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 야당의 본질입니다.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그 일을 다 못했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한국당만 쥐짜고
비판했던 이 세력들이 이번에 사개특위 위원장, 정개특위 위원장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차고 앉아있던 정개특위 위원장을 쫓아낸 겁니다. 자, 엄밀히 따져보면 의석이 6석 밖에 안 되는 정당에서 특위위원장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것 자체가 벌써 야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쫓겨나고 나니까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정치권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동안 투쟁이 약했던 한국당 조금 투쟁하는가 싶더니 다시 투쟁을 접어버리고, 물론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입장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여권이 그리고 야합된 이 2중대, 3중대, 4중대 그리고 청와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말이죠. 이 정치에 보기를 해도 국회에 들어가도 말이죠. 별 소득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한국당의 전략은 꽤 괜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애국 보수단체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비판은 우리가 삼가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잘 협의를 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도 맞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들어갔으면 제대로 싸워달라는, 국민을 대표해서 제대로 싸워달라는 부탁도 하는 겁니다. 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선거법이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정의당이, 군소정당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선거법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군소정당에게 미끼를 던지고, 이런 미끼를 던지고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 달라고 야합을 했던 결과가 이건데요. 앞으로 우리 정치는 군소정당이 살아나는 정치도 필요합니다만,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이런 정당들이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야합이나 하고 앉아있고 보수를 얘기하면서, 야합하는 보수 봤습니까? 보수를 우롱하지 마세요. 이정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면서 좌빨들의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좌빨들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 버렸어요. 한때는 한국당을 왕따시키고 희희낙낙하면서 1, 2, 3중대, 2, 3, 4중대가 손을 맞잡고 비웃기라도 했듯이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두고 이정희는 아주 막말을 합니다. 심상정의 얼굴은 완전히 시래기가 됐더구만요. 한때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때 아주 특위위원장으로서 망치를 아주 자신만만하게 두들겨 샀더니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손학규 문제인데요. 손학규, 너 언제부터 그 짓거리 했어? 너 새누리당에 있을 때 무슨 짓을 한 거야? 한때는 네가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박근혜 후보와 MB 그리고 너 셋이서 경합을 벌렸잖냐? 그런데 지금 와서 바른미래당에서 어총에서 결정된 사항까지도 너 개인적으로 네가 대표라고 뒤엎어버리는 그런 작태. 정개특위위원장은 심상정이한테 줘야 된다라고? 너 그렇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네가 챙기지 못하는 밥그릇 깨고나 보자는 거야? 그 깨고 보자는 그 밥그릇이 누구 건 줄 알아? 국민이야. 국민의 밥그릇을 네가 깨자고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제는 너는 보수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마라. 너는 보수가 아니야. 너도 좌빨이야. 나라를 팔아먹는 좌빨. 네 개인의 권력욕에 파묻혀서 나라를 팔아먹는 좌빨. 자, 그리고 평화당의 박지원이 이작자도 말이죠. 이번에 목선 간첩선 아닙니까? 특검을 두고 흥정을 합니다. 5.18 특별법을 한국당이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건 무슨 작타입니까? 정치 거래입니까? 물론 정치는 주거니 박거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선 문제는요,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디 국가의 안보의 문제를 편을 얻겠다고 5.18 광주 5.18 문제와 연관을 시킨단 말입니까? 이자가 과연 DJ 시절에 최측근으로서 비서실장으로서 활동했던 자라니 DJ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DJ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는지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자, 5.18 특별법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름 거론하기도 싫은데 말이죠. 왜 가짜 유공자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가짜가 아니라면 말이죠, 밝혀야죠. 그런데 밝히지도 못하는 유공자들에게, 유공자는 늘어나고 이들에게 공무원들 가산점 10% 주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5.18 유공자들이 다 공무원들 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법, 국민의 목소리를 감금하는 거죠. 5.18 얘기만 꺼내면 잡아가겠다는 거잖아요. 특별법이.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공자가 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으려면 밝혀야 합니다. 5.18 얘기만 하면 박지만 박사, 이런 5.18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을 입을 봉쇄하고, 한국당에서 5.18에 대해서 거론한 의원들을 징계하게 만들고 비판하고, 급기야는 국민들로부터 5.18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건데, 잠재우는 정도가 아니고 잡아넣겠다는 거잖아요. 뭐 7년 이하의 징역 나옵니다. 이것이 특별법인데, 이런 법과 안보 문제가 시급한 특검과 맞바꾸기 하겠다? 한국당 우리 국회의원님들 제대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절대 5.18을 통과시켜서는 안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당 내부에서 5.18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5.18 문제는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의구심이고요, 북한 공산 집단에서 내려와서 5.18을 폭력으로 이끌은 간 것이 아니라면 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짜 유공자를 밝혀내서 확실한 한국당의 입장을 발표를 하세요. 이것을 우야무야 하고 넘어가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청원이 같은 자 보세요. 자기가 중앙일보 있으면서, 중앙일보입니까 어딥니까? 5.18 당시에 내려가서 취재한 결과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이 없었다? 북한 군인들이 없었다? 자기가 무슨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서 있다 보니 탄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할수도 서청원이, 이정현이, 이런 자들이 할 말 남아있어요? 정치권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말이죠. 제대로 행동하세요. 다음 총선은 바로 여러분들을 끌어내릴 겁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다 죽일 거예요. 더 이상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오늘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에서 세 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방송이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1000명이 넘어가는 구독자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래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생동감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